관련해서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 8시 43분쯤에 지하철 5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는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지하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객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객차 내에 보시면 그 비상벨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그 기관사나 이쪽으로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객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불기보다는 연기가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연기가 보였을 때는요. 대부분 이제 코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객차가 어느 역이든지 정차를 하겠죠. 예. 그럴 경우에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을 열고 탈출을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객차 내부에 그 계신 분들은 그 화재가 소화기 정도로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객차 내에는 양쪽 단에 보통 2개 정도의 소화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으로 초기 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이런 지하철 내부 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화재들과 다른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를까요? 일반 그 건축물화재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 열차가 이동하는 중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창문이 뭐 없기 때문에 그 구조물 자체 내에 예. 연기가 굉장히 쉽고 공간 사이즈도 일반 건물보다는 작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연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객차 내에 그 손님들이 굉장히 고밀도로 있는 것이 일반 건물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 건가요? 그거는 그 기관사분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문이 무조건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서 꼭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이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개방되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번처럼 이게 여는데 좀 조작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열린다 했을 때 좀 무리하게 문을 열려고 하면 위험하지는 않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약 17년 전에 우리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어서요. 예. 그 이후에 그 객차 내에는 비상시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비교적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콕을 열린 닫힘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고 예. 그것을 열면 문을 수동으로 이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콕 옆에 아주 간결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하시면 웬만한 성인이라면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열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이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승객분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셨고 바로 문을 열어서 대피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내 방송이 따로 없었다고 지금 아까 제보자분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바로 판단을 해서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도 평상시에 좀 맞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 이번 그 사건을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해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안내 방송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승객분이 비교적 침착하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 비상 콕을 작동을 시키고 문을 열고 그 승객분들이 대피하셨다는 것은 그 승객분들이 참 합리적으로
대피를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화재를 승객들이 자체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칸마다 소화기가 2개씩 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소화기가 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통 그리고 양 예. 끝머리 쪽에 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차 하나가 있다라면 예예. 양 끝단 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객차 한 칸의 양 끝쪽에 예, 하나씩 2개 정도씩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 소화기와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예예.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면 암만 단순한 사용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침착하게요. 그 핀을 뽑으셔야 돼요. 핀을 뽑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잡이 부분을 움켜쥐고 뽑으시면 절대 안 뽑히게 돼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놓고 핀을 뽑으시면 쉽게 그 핀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꽉 잡으시면 그 분말이나 약재가 자동으로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불이 난 쪽에, 불이 타고 있는 쪽에 노즐을 향하고 그 손잡이를 꽉 움켜주시면 자동으로 소화액이 빠른 속도로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핀을 뽑아야 하고 일단 핀을 먼저 뽑으셔야죠. 예, 핀을 뽑고 그리고 손잡이를 이 화재가 난 방향을 향해서 노즐을 향하고 예. 손잡이를 움켜주시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승객들이 이제 선로를 통해서 대피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선로를 통해서 대피할 때 따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사고 직후나 점검 시에 그 터널 속으로 선로를 따라서 여러 번 이제 그 대피가 어떤가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로를 걸어가실 때는 크게 2가지 정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로로 대피하시다가도 양쪽에 보면 보통 한 60cm 내외의 그 인도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열차가 들어온다면 소리가 나니까요. 그쪽으로 꼭 피해서 뭐 인도같이 대져 있는 그 통로를 따라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전사고의 우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가지만 조심하신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인근 최근 가까운 역으로 대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전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전 같은 건 어떻게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이제 뭐 전선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만지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은 만지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난로로 이렇게 확보된 거 인도같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것만을 이용해서 열차가 들어올 때는요. 그것만 이용해서 하신다면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전선 같은 건 만지지 않고 이 양쪽에 있는 60cm 내외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아니더라도 전동차가 터널 안에 갑자기 멈췄을 경우 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승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터널 내에서요. 우리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터널 구간 내에 있는데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열차가 멈출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열차가 멈췄다라고 하면 그 이번에 그 사고와 같이 승객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상콕을 열고 문을 열고 대피해서 그 양쪽 방향으로 이제 다 터널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보도로 대피하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화재가 달리던 열차가 어떤 역이든지 도착했을 때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 화재가 커서 뭐 역 내에 그 연기가 꽉 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열차가 전철 그 역하에 있을 때 다량의 연기가 방출되게 되면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연기가 꽉 차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양쪽 다른 역으로 그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 그 역에는
역시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각 역마다 그 비상 구호 장비라는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물론 소화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수건 같은 게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예. 생수통도 몇 개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 화재와 유사하게 수건을 적셔서 또는 뭐 수건이 없다라면 본인의 옷가지에다 물을 적셔서 일반 화재와 똑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자세를 낮추고 지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미리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